안녕하세요. DJ 가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까지는 간호사로 일을 하다 지금은 가죽 공방을 차려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나이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올해로 이제 34살 되거든요. 아마 여기 사연 보내셨던 분들과 다르게 아직 앞길 창창한 청년이 어떤 사연이 있어 사연을 보냈나 싶을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옛날과 달리 어느 정도 대로를 닦아놓고 결혼하는 게 트렌드인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소위 요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물론 결혼한 다음에는 가정에 충실하고 제 할 일도 꿋꿋이 하며 아이도 키우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랑은 부모님께 좋은 소가죽 지갑을 선물해주고 싶다며 제 공방에 원데이 클래스로 왔던 사람이었어요. 소뚜껑 같은 손으로 섬세한 가죽 공예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던 모습이 매력적이었죠. 그런 제 호감을 느꼈는지 남편이 먼저 제게 고백을 했고 저는 그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대부분 완제품을 선물해주겠다 생각하지 이렇게까지 노력을 들이면서 부모님께 선물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매력을 느꼈죠. 그렇게 만난 예비 신랑과 하루는 데이트를 하면서 곧 있을 여행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우물쭈물 무슨 말 하고 싶은데 끙끙거리는 개 마냥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 무슨 일인데 그렇게 끙끙대? 지금 내가 한 말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다음 달 우리 세부 여행 가는 거 일정 변경할 거면 얼른 말하고. 사실 이날 예비 신랑과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만난 지 1년이 되는 기념으로 서로 시간을 내서 잡은 여행에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우물쭈물 말을 못하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뜻밖이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사실은 우리 엄마가 다음 달에는 내가 해외에 나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해외에서 큰 사고 만날 수도 있다면서. 나는 그런 거 그렇게 막 신뢰하는 편은 아닌데 안 좋은 일이라니까 괜히 걱정이 돼서.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어머님이 쪽집게 강사라도 되셔?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한 달 뒤에 있을 일을 어떻게 안다는 거야? 당신도 참. 안 그렇게 생겨서 꼭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믿으려고 하더라? 그게 아니라 아무튼 엄마가 자주 만나서 상담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엄청 용한 사람이거든. 우리 집이 사업하는 거 알지? 이거 사업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했던 건데 지금처럼 번창하는 것도 다 그 사람 덕분이래. 그런데 그 사람이 이번에 내가 가는 여행이 위험하다고 했다는 거야. 뭐야? 뭐 그 사람이 신이라도 된대? 자기 혹시 그날 시간 안 되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니지? 그냥 일정 바꾸고 싶으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 그렇게 말 돌려서 하는 것보다 난 그냥 직접 말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아니, 진짜 용하신 분이라니까? 당신이 진짜 그 사람 만나서 겪어보지 못해서 그래. 내가 말했었잖아. 원래 우리 집이 손이 귀해서 내가 생기기 전에는 막 병원도 다니고 하면서 부모님이 엄청 노력하셨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소용이 없다가 그분이 뒷산에 금이랑 애기 보자기 비단 손수건에 싸서 묻어라 말해서 그대로 했더니 그 다음 달에 바로 내가 들어섰다잖아. 그러니 우리 집이 그 사람 안 믿고 배기겠어? 저는 그런 예비 신랑의 말을 농담으로 생각했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무속신앙 같은 거를 저렇게 무조건 신뢰하며 살겠어요? 그것도 사업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남편이 유난스러운 사람이다 하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그 뒤로도 계속 제가 못 믿는 눈치를 보이자 예비 신랑은 계속 자기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듯이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 말이 정말 저는 거짓말이라 생각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된다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엄마가 목걸이를 한 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분이 어디 있는지 단번에 알아맞추더라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던 걸 우리 집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았겠어? 그럴 수도 있지. 대충 뭐 액세서리 굴러갔을 것 같은데 말해준 거 아니야? 장롱 밑이라든지 침대 밑이라든지. 아, 정말 용하신 분인데. 진짜 당신도 한번 가서 궁금한 거 물어봐. 혹시 알아? 당신한테 좋은 일이 생길 예정인지.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정말 됐어. 이제 그 이야기 좀 그만하자. 자기 그 얘기 처음 했을 때부터 우리 여행 갔을 때까지도 아무 일도 없었잖아? 그런데 자기 말을 믿으라면 내가 믿겠어? 무슨 일이 없기는. 우리 캐리어 도난당할 뻔한 거 잊었어? 거기 안에 우리 여권이며 전부 다 들어있었는데 그거 훔쳐갔으면 우리 진짜 며칠은 거기서 꼼짝도 못했어. 사실 예비신랑과 갔다 온 여행에서 아예 일이 없던 건 아니었거든요. 예비신랑 말처럼 캐리어 도난이 있을 뻔하기도 했고 호텔에서는 방이 없다면서 이상한 곳을 소개해 주려고 하기도 했죠. 그렇다고 예비신랑 말처럼 그 용하다는 사람 말이 옳다고 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 있다 생각했으니까요. 당신 자꾸 나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 나 이제 좀 지겨워.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자. 당신 집안은 그 용하다는 무당 믿을지 몰라도 우리 집은 안 그래. 당신도 알잖아? 우리 집 성당 다니는 거. 아니, 종교랑 이게 같아? 아무튼 알았어. 자기가 그렇게 싫다면 이제 그만할게. 자기가 자꾸 내 말 안 믿고 거짓말처럼 생각하니까 나도 욱해서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이 재미없는 주제가 마무리될 줄 알았어요. 그 뒤로 더한 일이 생길 줄은 전혀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하루는 예비 신랑이 제 공방까지 찾아와서 제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손님들 다 나가자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난 자기 같은 사람 너무 좋더라. 자기 가죽공예 집중할 때 얼마나 멋있는 줄 알아? 저번에 자기가 만들어준 가방 엄마한테 가져다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 그러면서 차만 며느리감이라고 얼른 데려오래. 정말 어머님이 그러셨어? 그러면 이번에 또 다른 것도 만들어 드릴까? 나 우리 엄마 줄 작은 손지갑 만들고 있었거든. 왜 그 명품이랑 구성 비슷하게 해서. 처음에는 그저 예비 시모에게 잘해주는 제 모습에 고마움을 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계속 결혼하자 조르는 예비 신랑의 끈질김과 함께 예비 시모가 나를 계속 보고 싶어 한다며 어디론가 약속을 잡아 절 데려가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구석이 못내 수상했죠. 그래서 자기 집에는 이야기 해봤어? 우리 결혼 말이야.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빨리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아야지. 자기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애 낳아야 몸조리도 쉽게 하고. 물론 꼭 애 낳아야 한다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집에 손이 귀하다 보니 집안 어르신들도 전부 나한테 거는 기대가 크거든. 어쨌든 우리 결혼은 언제 할까? 이제 날도 잡아야지. 솔직히 이런 예비 신랑의 모습은 이전 그 이상한 무당 이야기를 할 때보다는 훨씬 귀여웠습니다.
결혼한다고 애를 낳는다고 하던 일 그만둘 필요도 없다. 자기가 더 좋은 공방 자리 알아봐 주겠다면서 최대한 저한테 맞춰서 결혼을 생각하던 예비신랑.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예비신랑의 결혼 이야기를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뭐든 해주고 싶었구나 생각했죠. 그렇게 제가 청혼을 받아들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예식장 어디로 할지, 결혼 플래너를 어디서 찾으면 좋을지 이야기 나누기도 바쁜 와중에 저녁을 먹다가 예비신랑이 이번에는 뜬금없이 제 사주를 묻더라고요. 당신 태어난 날이랑 시간 정확하게 알아? 당신이 이런 거 싫어하는 줄은 아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가 서로 궁합은 한번 봐야 할 것 아니냐고 막 닥달하셔서 내가 우리 결혼 준비할 거라고 집에 말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당신이랑 내가 잘 맞는지 궁금하대. 얼굴 본 거 가지고는 제대로 사람 알기 어렵다면서. 어머님이 그러셨다고? 그거 이번 한 번만 하고 마는 거지? 뭐 저번처럼 매사에 당신이 말한 그 무당이랑 계속 엮으면 나 당신 얼굴 그대로 안 보고 살 거야? 에이, 내가 당신 싫어하는데 그러겠어? 그냥 진짜 이번에 궁합만 한번 보고 만다고 하셨어. 그리고 이미 집에는 우리 분가해서 살 거라고 이야기도 해뒀고. 당신이 저번에 집은 따로 나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었지? 사실 예비신랑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려면 약속 하나만 하자고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예비신랑에게서 듣는 예비시모의 모습들이 왜 딱 TV에서 보던 그 부잣집 사모님 같았으니까요. 실제로 몇 번 통화로만 이야기했을 때도 말이 딱딱하고 영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죠. 그래도 그런 예비시부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솔직히 평생 보지도 않는 남의 집 자식이 내 금쪽 같은 자식 데려다 나가 산다니 속으로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도 그런 예비시모의 모습이었으니 제가 분가 하나만큼은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 부모님도 그런 제 얘기에 걱정이 많으셨고요. 어머님이 뭐라 하시진 않으셨어? 당신 그래도 손 귀한 집 자식이라며. 그런 자식을 밖으로 내놔도 괜찮겠대? 오, 별말 안 하시던데? 그나저나 나도 당신 집에 인사 한번 드리러 가야지. 오랜만에 장모님 얼굴도 보겠다. 예전에 예비신랑과 데이트할 때 엄마랑 한번 밖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때 저도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예비신랑의 존재를 알리게 된 거고요. 저희 집에서 큰 반대는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말한 예비신랑의 모습에 우리 집 사위 됐으면 좋겠다 하셨죠. 그래서 인사는 예비신랑이 먼저 저희 집에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아빠가 일로 약속이 먼저 잡히는 바람에 예비신랑은 끝내 엄마만 보고 갈 수밖에 없었죠. 미안해서 어쩌지? 그 사람이 원래는 오늘 시간을 빼놨는데 급한 일 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나가버렸지 뭐야. 그래도 사위 얼굴은 보고 나가라 내가 말을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됐네. 에이, 전 장모님만 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일이 있으시다고 나가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 장인어른 직업도 모르고 살았네요. 이제 같은 식구 되는 마당에. 어머, 우리 애가 말 안 해줬어? 우리 그이가 뭐 대단히 능력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쟤도 자기 아빠처럼 사람 구하는 일 하고 싶다면서 간호사 일하더니 이제는 가족이 제 인생이라면서 저러고 가족 공방하는 거잖아. 사람 구하는 일이요?
혹시 소방관 이런 건가요? 아니면 병원에서 일하시는 건가? 뭐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그이 만나면 한번 해봐. 그 사람도 얘가 사위 자랑을 엄청나게 한 탓인지 너 엄청 궁금해하거든. 미리 말해주면 서로 재미없지 않겠어? 사실 제가 아빠 이야기는 예비신랑에게 자세히 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엄마가 지금 아버지랑 재혼하신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버지는 제 새아빠라는 말이죠. 아무래도 사정이 이러했으니 예비신랑에게 입을 열기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새아빠라는 말은 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엄마는 새아빠랑 결혼하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어요. 제 친아버진 말이죠. 이미 돌아가신 지 10년이나 되었어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아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적은 시간인지 아실 거예요. 정말 소중한 사람 하나를 마음에 묻고 다시 새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은 제겐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제 친오빠는 아직까지도 새오빠가 좀 어색하고 어려웠죠. 게다가 심지어 친오빠는 엄마가 재혼할 때 나서서 반대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엄만 그렇게 새 사람이랑 만나서 다시 가정을 이루고 싶어? 지금 우리 나이를 생각해봐. 나도 그렇고 얘도 지금 결혼하겠다 앞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입에 올리란 말이야. 엄마 정말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엄마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엄마도 알아. 너희 아빠 그렇게 되고 많이 힘들었던 거. 그런데 너희만큼 나도 힘들었잖아. 이제야 그나마 마음 통하는 사람 만나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용서 못할 일이니? 벌써 10년이나 지났어. 엄마가 혼자서 늙어가는 거 네 아빠도 원하고 있을 것 같니? 그 다정했던 사람이? 아무래도 상황이 이랬으니 저 역시도 자연스레 새아빠와는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오빠는 아직까지도 새아빠와 이야기도 제대로 나누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저도 모르지만 새언니 될 사람한테 얘기도 안 꺼낸 것 같았죠. 아무튼 이런 사정에 아빠가 없다며 미안하다. 엄마에게 거한 한상 차림까지 얻어먹은 예비신랑은 끝까지 새아빠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저나 엄마나 딱히 말해주진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었으니 앞서 말했듯이 쉽게 남에게 저희 사정을 다 말할 순 없었죠. 지금 당장 결혼해서 사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번엔 제가 시댁을 방문할 차례가 왔죠. 두근거리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엄마가 재혼을 했고 예비신랑은 아직 새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집에 하진 않은 모양이었거든요. 그러니 예비신랑의 부모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됐죠. 다 늙은 사람들이 이제야 만나 재혼했다며 싫어할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말이죠. 예비시댁이 생각보다 부잣집이었더라고요. 엄청 큰 크기의 전원주택에 저는 순간 속으로 벙 쪘죠. 왜냐하면 남편도 자기가 이렇게까지 잘 산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되니 정말 속으로는 엄청 걱정이 많았습니다. 분명 자세한 제 친정 내막을 알면 어떤 소리를 들을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처음에는 입을 꾹 닫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시댁으로 첫 발걸음을 내밀었는데 아내는 정말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호랑이 같은 사람이 떡하니 중앙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 네가 우리 성윤이랑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애니? 성윤이 말로는 가죽 공방을 한다고 그러던데. 저번에 네가 준 가방은 잘 받았다.
그래도 애가 영 생각이 없지는 않구나.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지. 다리를 한껏 꼬고 앉은 예비시모는 정말 TV에서나 보던 그런 부잣집 사모님처럼 우아한 모습으로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저번에 네가 우리 성윤이한테 알려줬던 사주. 그걸로 내가 박무당한테 물어봤거든? 결과가 영 그렇지 뭐니. 네 사주가 글쎄 남자 홀리고 다니는 꽃뱀 사주라더구나. 너 설마 성윤이가 이렇게 잘 사는 거 다 듣고 만난 거니? 아니, 엄마는 왜 첫 만남에 그런 무례한 말하고 그래? 꽃뱀이라니. 왜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고 그래? 그리고 얘한테 내가 먼저 고백했고 결혼도 내가 먼저 하겠다고 얘기한 거야.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넌 조용히 하고 있어. 네가 그렇게 좋은 거 입고 먹고 사는 게 다 누구 탓인데. 그리고 얘가 박무당 말처럼 꽃뱀이면 어쩌려고 그래? 넌 그저 예쁜 애라면 좋아가지고 시시덕대기나 하고.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저를 앞에 두고 실랑이를 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저는 둘 사이를 말려야겠다는 생각에 드디어 입을 열려고 했죠. 그런데 예비시모는 그런 저를 두고 갑자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더라고요. 아무튼 너희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뭐 하시는 분이냐? 너에 대한 얘기는 우리 아들한테 들었다고 치자. 그런데 내가 너희 가족 이야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거든? 그런데 내가 말이다. 이상한 소문을 들었거든. 너희 가족이 재혼 가족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게 사실이니? 네, 맞습니다. 재작년 재혼하셔서 지금 재혼하신 지 거의 1년 정도 되셨어요. 그런데 그런 소문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역시 박무당이 하는 얘기가 다 맞다니까. 어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더니. 너희 엄마가 남자 꼬시는 법이라도 가르쳐주든? 얘는 어디서 이런 꽃뱀 같은 애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박무당이 말 안 해줬음 어떡할 뻔했어? 어이가 없었죠. 예비시모라는 사람은 첫 대면에 그때 예비신랑을 통해 받은 제 사주를 토대로 멋대로 그 박무당이라는 사람이랑 아주 쿵짝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그 무당이란 사람을 신뢰하는 건 예비시모뿐인 것 같았어요. 예비신랑은 이미 저를 꽃뱀이라 부른 예비시모에게 단단히 화가 났고 그런 예비시모를 어처구니 없는 시선으로 보는 예비시부도 있었죠. 당신 제발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그 무당이라는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니려고 그래? 내가 당신 거기에 얼마나 갖다 바치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 제발 이제 그만 좀 해. 애 결혼까지 망치려고 그래? 당신은 나랑 어머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빌어서 지금 사업이 그만큼 성장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두 눈으로 다 봤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래? 아무튼 난 얘 박무당이 꽃뱅이라 했으니 당장같이 산부인과라도 가서 검사지 먼저 받고 싶다니까? 자기 엄마도 재혼한 마당에 우리 성윤이 버리고 얘도 그런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아줌마 입을 더 이상 가만히 둘 순 없겠다는 생각에 저도 욱해서 말했죠. 저기요, 어머님. 지금 저를 두고 꽃뱀 사주라고 하셨어요? 저희 집안이 아무리 천주교라지만 저희 어머니도 할머니한테 좋은 기회를 받아서 저 낳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사주 타령이래? 이럴 거면 그냥 결혼시키기 싫다 하세요.
가만히 있는 저희 부모님까지 거들먹거리시면서 저 면박 주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머, 말 잘했다? 난 너같이 그 조그만 공방 하나 운영하는 그런 애랑 우리 귀한 아들 결혼시키기 싫다. 너도 들었겠지? 우리 성윤이가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뭐 아무것도 없이 우리 애랑 결혼을 하려고 그래? 왜? 너 꽃뱀인 거 들킬까봐 산부인과 가기 두렵니? 겁봐. 박무당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았지만 어떻게든 정신을 붙들고 할 말을 하자 싶었습니다. 저를 꽃뱀으로 몰아가는 이 예비 시모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흔쾌히 예비 시모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조건 하나를 붙여서요. 그래, 좋아요. 어디 가서 검사 한번 해봅시다. 대신 제가 가자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저도 이렇게 모욕당하곤 가만히 못 있겠네요. 그 박무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용하다 하니 병원 검사 결과도 다 알려주셨겠죠? 당도라구나. 그래, 좋다. 그래도 제법 말이 통하는 애라 다행이구나. 어디 네가 우리 집 말아먹을 꽃뱀인지 아닌지는 대봐야 알겠지. 내가 이렇게 갑자기 가자고 안 했으면 어디서 사람 하나 구해서 연기라도 시켰을지 어떻게 알겠어? 끝까지 저를 꽃뱀으로 확정짓듯 말하는 이 예비시모라는 사람한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대로 새아빠가 일하고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사실 저희 새아빠 되시는 분이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오빠가 엄마의 결혼을 반대했던 것도 새아빠라는 사람의 직업이 너무 우리 집과 격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걱정 때문이기도 했어요. 아마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저희 두 남매를 키운 엄마가 이 일로 마음의 상처를 얻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거겠죠. 그래서 저는 마냥 어느 편을 들 수 없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런 엄마와 새아빠의 인연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매번 엄만 그런 새아빠가 본인에게 과분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운명 같은 만남이기도 했죠. 돌아가신 아버지한텐 죄송하지만 말이에요. 엄마가 어렸을 적 엄마네 친정은 당시 사글세 방을 주는 집이었다고 해요. 근처 대학교 앞에서 1층에선 밥집을, 2층에는 가난한 대학생들의 힘이 되고 싶었던 제 외할아버지의 의지였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그때 새를 들고 살았던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제 새아빠였다 하더군요. 그때 너희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단호한 분이셨는지 알아? 나라에 이바지하겠다면서 없는 돈에 그 사람 등록금까지 보태주면서 좋은 의사들하며 심지어 세도 안 받을 때도 있었어. 엄마 입으로 직접 듣는 과거에 좀 놀라기도 했지만 어쨌든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새아빠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했거든. 의대 졸업하고 시험까지 다쳐서 의사 되고 돌아보니 글쎄 벌써 결혼해서 첫째까지 낳았다지 뭐야. 아, 이미 늦었구나 하고 마음 접으려고 했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사람들만처럼 쉽게 접히는 게 아니더라고. 큰맘 먹고 결혼한 생활도 내 마음같이 돌아가지도 않고 그러다 다시 지금 너희 엄마를 만난 거다. 서로 처음에 어찌나 조심스러웠던지. 맞아요. 사실 당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쌍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서로의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엄마는 직장을 다니면서
제 친아버지라는 사람을 다시 마음에 담은 거였죠. 아버지와 지금의 새아빠를 두고 고민하던 엄마는 당시 너무 가난했던 의대생을 기다리기엔 본인의 나이가 너무 많고 이대로면 노처녀로 늙어갈 수 있겠다는 조바심과 주변의 시선에 친아버지랑 결혼을 선택했다고 해요. 물론 엄마는 친아버지와 결혼한 일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저와 오빠 같은 자식을 낳고 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다고 말이죠. 그러다 세월이 흘러 어떻게 둘이 만나게 된 거예요. 엄마는 친아버지를 잃은 지 10년, 새아빠 역시 이혼한 지 제법 긴 시간이 되었던 때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새아빠의 말을 부담스럽다 여겼고 새아빠는 본인의 의지를 이제는 꺾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필사적으로 엄마에게 청혼을 한 거예요. 이런 오래된 이야기가 있었으니 지금의 엄마와 새아빠가 만나서 재혼을 하고 살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를 밖에서 하면 그저 둘이 만나고 싶었던 것을 그런 이유로 포장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들을까. 두 분은 재혼하고 난 뒤에도 매사 밖에서 조심스럽게 다니셨어요. 저와 오빠가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도착한 병원의 규모에 예비시모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아마도 병원이 제법 규모가 있었으니 믿음직스럽다 싶었겠죠. 카운터엔 저를 알아보는 직원이 있었고 저는 얼른 입에 손가락을 올리고 몰래 새아빠를 불러달라 부탁했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왔고 바로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새아빠는 이전에 수술이 있었는지 조금 늦게 검사실로 들어오셨어요. 새아빠가 계시는 병원이 수술도 하는 곳이라 이 지역에선 제법 규모가 있는 산부인과였거든요. 갑자기 네가 여긴 무슨 일이야? 뭐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어디 아픈 거면 아침에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아니에요. 일단 여기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번에 수술 때문에 못 보셨던 제가 이번에 결혼한다고 했던 성윤 씨예요. 성윤 씨. 성윤 씨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내 아버지야.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번에 이 사람이랑 결혼 앞두고 있는 최성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병원까지는 어쩐 일로? 게다가 뒤에 서 계신 분들은 도대체 누구시죠? 사실은요, 뒤에 계신 분들이 제 예비 시부모님 되시는 분들인데 특히 예비 시어머니가 어디서 듣기론 제가 꽃뱀 기질이 있다면서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해보자고 하셔서 말이에요. 아버지가 산부인과 하는데 다른 곳은 가기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모셔왔어요. 결과를 꼭 본인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고. 뭐? 저기요, 아주머니. 아니, 사돈. 지금 얘가 하는 말이 다 사실입니까? 도대체 꽃뱀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그리고 산부인과에 와서 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검사를 받겠다고 이 젊은 애를 여기서 끌고 와서 검사를 시켜요? 이게 제대로 된 인간의 상식 맞습니까? 새아빠는 단단히 화가 났죠. 그래도 밖에 환자들도 있으니 목소리를 막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는 저희 새아빠가 그냥 여기서 일하는 말단 의사 정도 되는 줄 알았나 봐요. 아마 마음속에는 그 꽃뱀에 꽂히셔서 단단히 오해를 하는 모양이었지만요. 그러니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겠죠. 당신이 안사돈이 재혼했다는 얘 새애비 되는 사람입니까? 안 그래도 잘 만났습니다. 역시 우리 박무당이 용하긴 용한 모양입니다. 안사돈 처지에
의사라는 사람 잡아서 재혼한 걸 보니. 그래. 당신은 여기서 뭐 얼마 정도 받고 일해요? 그렇게 당당한 걸 보니 제법 버는 모양입니다. 당신 딸이 그렇게 당당하게 나온 이유가 있었네요.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습니까?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면 지금 제 아내까지 지금 꽃뱀 취급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여기 병원장입니다. 여기 제가 운영하는 병원이고요. 당신 같은 사람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 나쁘니 당장 제 병원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디 이런 이상한 사람이 와서. 너는 그 애랑 결혼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이런 사람을 네 시험이라고 두고 싶어? 새아빠가 여기 산부인과 병원장이라는 말에 예비시모는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냥 어깨만 으쓱해줬습니다. 뭐 그 으리으리한 저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작 의사 새아빠가 있다고 달라지겠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말했죠. 제가 얘기 안 했나요? 분명 성윤 씨도 알고 있을 텐데. 저희 아버지가 사람 구하는 일 한다고 저번에 와서 들었거든요. 왜? 어머님한테는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저희 아버지가 당신이란 사람 때문에라도 이 결혼은 무효로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요? 아니 그걸 왜 이제서야 얘기하니? 내 말은 아가, 그런 게 아니라 왜 너도 그렇고 성윤이도 나이가 있으니까 검사 같이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이야기한 거지. 박무당 그 사람이 요즘 신기가 빠졌는지 이렇게 빗나갈 때가 있다니까? 정말 사람이 웃기네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사람 행동이 변하실 수 있으세요? 아까까지만 해도 저희 엄마가 재혼했다고 그것 가지고 제가 꽃뱀의 피를 물려받았니 뭐니 아주 난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제 새아버지란 사람이 의사의 병원장이라니 제가 또 달라 보이시나 봐요.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박무당도 사람인데 실수 한번 할 수도 있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잖니. 어른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끝까지 면박을 줄 셈이야? 이제 곧 가족들 마당에. 그런다고 제가 이제 와서 네, 그렇습니까? 사과 받아줄 것 같아요? 저요, 이 결혼 절대 못하겠으니까 저희 없던 일로 하시죠. 성윤 씨 미안, 그렇게 됐네. 내가 분명 말했지? 이런 이상한 미신 가지고 와서 나한테 들이미지 말라고. 그러자 예비 신랑이 여기가 병원인 것도 잊은 채로 울며불며 안 된다고 저를 붙잡는데 더 이상 이 집 사람들이랑 얼굴을 마주하기 싫었죠. 새아빠 역시 저랑 같은 생각인 것 같았고요. 그래, 자네 우리 딸 말로는 그렇게 우리 딸을 위해주고 싶다더니 그때 딸한테 알아간 사주는 이렇게 쓰려고 알아갔나? 난 자네 같은 사위 필요 없으니 당장 내 병원에서 나가주게. 경찰 부르기 전에 자네 가족 전부 데리고 나가. 아니, 사돈, 그게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세요. 이제 식장까지 잡은 마당에 이렇게 결혼 깨면 어쩝니까? 그리고 제가 잘못한 일 때문에 왜 애들 결혼을 깨요? 언젠 누구 자식이 꽃뱀이라면서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아? 저도 아직 쉽게 대하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제 안 사람이 혼자서 올바르게 키운다 고생해서 키운 애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달을 만드신 게 누구신데요? 애들끼리 잘 알아서 얘기할 일을 왜 이상한 거 듣고 와서 이렇게 일을 벌여놓고는 그렇게 발뺌이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고 있잖아요. 예,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응? 네가 박무당이랑 손 끊으라고 성윤이한테 말했다 했지. 내가 이번 기회에 박무당이랑 완전 연을 끊고 지내마. 그럼 너도 더 이상 신경 쓸 구석 없을 것 아니냐. 어른이 돼서 그렇게 애들한테 한 입으로 두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냥 당장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시죠. 지금 보니 저희 딸도 그쪽한테 아주 질린 모양인데. 그리고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으니까 위약금 그쪽에서 다 가져가세요. 누군 없어서 애들끼리 알아서 하게 놔둔 줄 알아요? 그냥 알아서 잘하겠다 하니 내버려 둔 거지. 이 소식은 빠르게 엄마 귀에도 들어갔고 엄마 역시 엄청나게 화나셨죠. 소식 들었다. 너 성윤이 집에서 꽃뱀이란 말 듣고 지금까지 참아왔어?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미련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장 나랑 네 아빠한테 말을 했어야지. 재혼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붙잡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 그리고 딱히 이런 일로 아버지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 겨우 재혼한 지 1년 지났는데 엄마나 자기 상황 때문에 내가 밖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니는 거 아시면 얼마나 상심하시겠어. 정말 너는 어떻게 끝까지 이 엄마 걱정만 하니? 엄마도 이제 네 아빠 그렇게 가고 난 다음 생겼던 상처 다 아물어가고 있어. 그리고 그런 말 듣는 게 뭐가 어때서? 다 그 사람이 잘나서 쑥덕거리는 거지. 게다가 청혼을 뭐 내가 했나? 네 새아빠가 했지. 아무튼 이번 기회에 성윤이랑 헤어져. 난 네가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사는 꼴 죽어도 못 보니까. 엄마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죠. 사실 제가 그렇게 새아빠가 하고 있는 병원으로 찾아간 것도 다 예비시모가 엄마를 욕해서였거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되지만 괜히 지금 재혼으로 주변 사람들 눈치까지 보고 있는 엄마가 예비시모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다치진 않을까 걱정이 됐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새아빠의 힘을 보여주고 우리 집안이 절대 당신이 말하는 그런 집안이 아니라 말하고 싶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곧장 이 아빠한테 달려와라. 내가 비록 너희를 낳은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은 너희 아빠니까. 그래도 이번 일을 통해서 저도 얻은 건 있었어요. 생각보다 새아빠라는 사람이 엄마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저나 오빠가 자기 친자식이 아니라고 어색해한 것이 아니란 것을 말이죠. 그간 속으로는 아무래도 친자식이 아니고 다 큰 성인일 때 한 재혼이라 심리적인 거리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 골이 조금 얕아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이날을 기점으로 저는 그간 예약했던 식장이나 플래너들과 연락을 하느라 조금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약금을 이미 다 준 상태였으니 어떻게 환불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일일이 확인을 해야 했죠. 그런 와중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예비신랑에게 전화가 왔는데 지금 이 상황이 꼭 예비신랑만의 탓은 아니었지만 도저히 예비시모가 한 말이 용서가 안 되고
그런 자기 엄마를 막지 못한 예비 신랑에게도 전 잘못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그만둘 수 없는 거잖아.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 나이도 많아서 결혼할 기회 이번 아니면 절대 없다고. 당신도 다 알잖아. 그런 사람이 일을 이 지경이 되도록 놔뒀니? 내가 말했지. 그 이상한 민간 신앙 그런 거나 안 믿는다고. 그리고 당신 어머님이 그 사주라는 거 보고 당신한테 말 안 해줬어? 아니지. 분명 무슨 건덕지라도 줬을 거 아니야. 처음 우리 만났을 때 나한테 말했던 것처럼. 아니,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난 당신 편이었다고. 엄마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정말 엄마가 내 앞에서 당신을 앞에 두고 그럴 줄 꿈에도 몰랐지. 내가 우리 결혼만 하면 엄마가 당신한테 손도 못 대게 할게. 어? 제발. 우리 이렇게 헤어질 거 아니잖아. 그치? 아니, 난 이미 당신이랑 결혼할 마음 접었어. 솔직하게 당신이 그 박무당이라는 사람 더 믿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서야 당신 엄마라는 사람이 나 그렇게 산부인과 끌고 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됐지. 자기랑 결혼할 여자를 그렇게 오래 만나놓고 이상한 사람이 꽃뱀 그 한마디 했다고 그런 식으로 모욕을 당하게 놔둔다고? 말이 되는 소리래. 예비신랑은 제 말이 절대 아니라며 그런 일 없다고 했지만 지금 와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솔직히 제 편을 들어주면서 산부인과까지 절 데려가는 일을 예비신랑이나 예비시부의 손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커다란 장정 둘이서 그러지 마라 하는데 예비시모가 막무가내로 했겠어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자 이제는 예비신랑이 집 앞까지 찾아와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제발 다시 생각해보라는데 저는 도저히 그 예비시모랑은 같은 식구가 되는 걸 상상하기도 싫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저한테 어떻게 할지 제가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조금 웃긴 사실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저희 오빠가 결혼할 여자한테 진지하게 사주 믿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친동생이 이런 일을 당하니 혹시나 싶은 마음에 들었겠죠. 다행히 새언니 될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라 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정말 더한 해프닝이 생길 뻔했죠. 그래도 이번 일로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새아빠에 대한 마음을 조금 풀어놓게 되어 저희 가족은 그간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식사 시간이면 서로 겸상하기도 싫어서 방으로 들어가던 오빠도 이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하루의 일과 정도는 가볍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죠. 저희 가족이 이렇게 잘 지내는 사이 예비시댁이 될 뻔한 집안은 그렇지 못했던 모양이더군요. 하루는 예비신랑이 예비시모, 예비시부까지 저희 집에 데려와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엄마가 문도 열어주지 마라 방방 뛰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드러나 보자며 새아빠가 문을 열어주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이 세 명은 하루 종일 밖에서 기다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애들 알아서 하게 두면 되는 것을 아무래도 아들에다 손이 귀한 집안이다 보니 걱정이 먼저 앞서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경솔했습니다. 제가 경솔한 일에 제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건 정말 부당하지 않습니까? 예비시부는 사과하는 예비시모의 태도가 탐탁치 않았는지 예비시모의 무릎까지 툭툭 치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리더군요. 그러더니
자기 역시 저희 가족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죠. 아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안 사람 단속을 제대로 안 해서 네가 그런 일을 당할 때까지 손 하나 제대로 못 썼다. 우리 성윤이 집에서 지금 미친 애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먹으면 토하고 난리도 아니다. 제발 이렇게 용서 구할 테니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당사자인 예비신랑은 멍하니 그저 저만 보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가만히 있더군요. 딱하긴 했지만 본인이 처신을 똑바로 했더라면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모와 예비 시부의 말에 대한 대답은 다른 곳에서 들려왔죠. 지금 남의 집 자식한테 꽃배 묻어내놓고 미안하다 사과하면 단줄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 양반이 의사가 아니었으면 어쨌을 겁니까? 저희가 그쪽보다 못한 집안이었으면요. 세상 부끄러운 줄 아세요? 세상에 돈이면 다 되는 줄 압니까? 그리고 자기 자식만 귀하게 여기는 사람 저희 쪽에서 사절입니다. 저희가 이 결혼 절대 용납 못한다고요. 당장 돌아가세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너 당사자이면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봐야지. 매번 우리 애한테 찾아와서 변명 아닌 변명만 잔뜩 늘어놓는 것 우리가 모를 줄 알아? 내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사람과 결혼했으면 얘들은 엄연한 내 자식이다. 난 그런 책임감도 없는 놈에게 내 금쪽 같은 딸 맡기기 싫으니 이제 그만해라. 보기 힘들다. 예비 시모는 할 말이 많은 표정으로 입을 열려고 했지만 예비 시부는 침울한 표정으로 그런 예비 시모의 손목을 이끌고 그대로 저희 집에서 나갔죠. 그리고 그 뒤로도 예비 신랑에게 몇 번 연락이 더 왔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에 새아빠가 했던 말 때문에 느낀 게 있었는지 제대로 진지하게 얘기해 보려고 노력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접은 전 그대로 예비 신랑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다시는 보기도 이야기하기도 싫었거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예비 신랑이 식음도 전폐하고 집에 서 있다 응급실까지 실려갔다곤 하지만 그게 제 탓은 아니니 딱히 미안한 마음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앞에서도 말했지만 본인이 제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잖아요. 다 자업자득이라 생각했죠. 어쨌든 이번에 겪은 일로 저는 더 느긋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새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제게 너무 급하게 마음먹을 필요 없다고 말하셨고 말이죠. 그저 지금은 저희 가족이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되는 일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간 너무 재혼 가정이라는 타이틀에 얽매여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예비 신혼부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결혼은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건 말이죠. 물론 아이가 생겨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것저것 다 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 같이 늘 옆에서 저를 지켜봐왔던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보다 객관적으로 본인의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하여튼 지금까지 제 경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후 좋은 일이 있으면
제 후기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어딘가에 엄마와 새아빠처럼 제 인연이 따로 또 있지 않겠어요?